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국가의 성립을 살펴봤습니다. 국가 굉장히 많았었죠. 특히 어디에? 중국에. 네, 중국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뭐 한반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본이라든지 저 위에 초원지대, 어이구, 네, 저 위에 초원지대 같은 나라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교류 방식과 어떤 전쟁 방식을 사용했는지 이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1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일단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1, 2, 3단원을 통틀어서 이런 교류 방식을 계속 이어나가는 건데요. 첫 번째 방식은 정복 또는 침략 방식입니다. 영역을 확장하고 필요한 물자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침략하거나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런 걸 볼 거고요. 대표적으로 뭐 외구의 노략질이라든지 아니면 몽골 지역의 약탈이라든지 유목민족들이 필요한 거에 있으면 교역보다는 약탈을 많이 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교역이나 화친의 방법이 있는데 침략을 방지하는 목표 그리고 물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모습 또는 특히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특히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류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국가 간의 교류 안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게 바로 이 흉노인데요. 흉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얘네들은 유목민족입니다. 네, 유목민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이동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화나 재물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경민에 대한 교역이나 약탈을 같이 병행해 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한 고조에 승리한 다음 화친했다라는 건데요. 요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백등산에 몰아넣고 포위하였다. 고제가 사자를 보내. 이 여기서 고제는 한 고조를 얘기를 합니다. 흉노의 연제에게 많은 선물을 주자 포위한 것을 풀어주었고 돌아간 후에 화친조약을 맺도록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한 그 흉노의 그 힘이 엄청 셌다라고 하고요. 요 사건을 백등산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등산 전투라고 하고, 한나라 입장에선 이거를 평성의 치욕이라고 하면서, 치욕이라고 하면서 매년 다량의 물자를 흉노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흉노 같은 경우 다른 주변 종족으로부터도 공납을 받으면서 성장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국 7웅 중에 연과 대립을 하고 연나라의 침략을 받을 정도로 강성했고요. 하지만 한나라 성립을 통해서 교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주변으로 세력을 확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나라가 있다면 여기가 고조선이라고 볼 텐데, 여기에는 한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교역을 하는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합니다. 네, 중개무역. 한에서 진으로 보낼 때 고조선을 통해서 가고, 진에서 한으로 보낼 때 고조선을 통해서 가고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무역을 중개무역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거, 한무제. 한무제가 굉장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패자, 동아시아의 넘버원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흉노에게 전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백등산 전투와 평성의 치욕을 통해서 한나라보다 흉노가 우위에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한무제 넘어오고 나서는 흉노를 아예 고비사막 이북으로 축출을 하고요. 군현을 설치하면서 군대를 배치하고 그러면서 흉노와 대립을 해 나갔다. 그러면서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비단길을 개척하는데 누구를 파견하느냐? 바로 이 장건을 월지로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하지만 뭐 이게 큰 성과를 거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건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 안에서
길 안에서 이제 비단길이라는 것이 개척이 되고 그 지역을 중국이 장악하는 동서교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 대월지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여러분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건은 여기에 수교의 답을 얻지 못했지만 비단길을 차지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이게 바로 장안에서부터 갔던 이 길을 네, 10년 억류되고 1년 억류되고 하면서 네, 비단길을 개척했던 장건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서 흉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남비엣, 베트남이죠. 고조선을 아예 멸망시키면서 9년을 설치해 버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남쪽으로는 백어를 멸망, 북쪽으로는 흉노를 물리쳤고 동쪽은 고조선 정벌 했다 등등등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학습지 아래쪽 보시면은 굉장히 고조선, 흉노, 서역, 남월, 남비엣 이러면서 전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펼쳐 나갔던 네, 뭐예요? 볼 수 있다. 그 한 나라의 무제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를 할게요. 일단 우리 교류 또는 전쟁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각자 국가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살았다가 이제는 교류와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더라. 이게 하나의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뭐 흉노는 처음에 한 나라를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한대 흉노에서 처음에 여기에서 그렇죠. 백등산 전투가 있었죠. 백등산 전투가 벌어지게 됐죠. 백등산 전투를 통해서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평성의 치욕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각종 물자를 흉노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때 이제 여기는 이제 한 무제겠죠? 한 무제 때에 들어와서 흉노도 밀어내고 고조선 남비에 멸망시키고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역을 장건을 파견을 했으나 효과는 얻지 못했지만 뭘 장악하게 돼요? 바로 비단길을 네, 개척하고 장악하게 되더라. 요러면서 동아시아가 하나로 묶이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네, 간단하게 우리 신석기, 청동기 살펴보면서 국가가 성립했고 이 국가 간에 교류가 있으면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동아시아가 서로 교류를 하고 연결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1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단원까지 오늘 정리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 국가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국가들이 성장하고 더 긴밀한 교역을 하고 더 전쟁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앞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